거인이 제일 좋아하는 맛. 오주영 동화, 김고은 그림. 조 선생님과 말썽딱지. 휑휑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에요. 꼬불머리 조 선생님 반 아이들은 체육 시간에 운동장으로 나왔어요. 조 선생님은 운동화 끈을 매느라 현관 앞에 잠시 쭈그려 앉았어요. 슬그머니 다가온 호두가 선생님의 긴 머리를 내려다보았어요. 선생님의 정수리 쪽에 꼭 더듬이처럼 새하얀 새치 한 올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새치가 강아지 풀처럼 살랑였지요. 호두의 엄지와 검지가 선생님의 정수리로 움찔움찔 다가가 잽싸게 새치를 잡아당겼어요. 톡! 손가락 끝으로 머리카락 뽑히는 느낌이 짜릿하게 전해졌어요. 하지만 호두의 즐거움은 조 선생님의 외침에 졸아들었어요. 누구야? 찔끔한 호두가 새치를 내밀었어요. 엄마한텐 100원씩 받는데요. 선생님은 공짜예요. 그러나 호두의 썰렁한 농담은 통하지 않았어요. 조 선생님이 호두를 노려보았어요. 요 말썽딱지 좀 봐. 못된 장난을 치고도 맹한 척 넘기네. 애들이 이렇게 약삭빠르게 구니 내 머리에 벌써 새치가 생기지. 조 선생님은 10년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동안 선생님은 아이들이 한여름밤에 모기 같다고 믿게 됐어요. 애들은 늘 선생님 옆에서 윙윙대며 거추장스럽게 굴었어요. 틈을 노려 따끔하게 무는데도 도가 텄지요. 하지 바로 지금처럼요. 조 선생님은 호두를 혼내려 했어요. 하지만 바람이 밀어닥쳐 선생님의 꼬불머리를 화드득 헝클어 놓았어요. 조 선생님이 흐트러진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사이 지나가던 배 선생님이 말을 붙여왔어요. 그 틈에 호두는 쫄래쫄래 멀어졌죠. 배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이구 저 녀석 꽁지에 불난 듯이 뛰네요. 애들은 참. 조 선생님이 딱딱하게 대꾸했어요. 약삭 빠르죠. 약삭 빠른데 어수룩해서 정이 가요. 조잘되는 녀석들을 보면 참 시끄럽죠. 시끄럽다가도 대견해요. 집중하면 금세 조용해지잖아요. 반짝반짝 눈을 빛내며 날 쳐다보면 힘이 솟아요. 토실토실한 동갑내기 배 선생님은 상냥하고 푸근해요. 조 선생님과는 극과 극인 셈이죠. 배 선생님이 한술 더 떠서 말했어요. 세상엔 똑같은 애들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말썽딱지도 좋단 말이에요. 애들만 말썽딱지인가요? 어른 중에도 말썽딱지 친구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유별난 데가 하나씩은 있어요. 난 그 별난 점이 좋아요. 애들이든 어른이든. 배 선생님이 싱글벙글 말을 이었어요. 별난 조 선생님. 맛있는 생선구이집을 알아냈어요. 학교 끝나고 뭐 해요? 뭐 합니다. 조 선생님은 쌀쌀맞게 대꾸하며 배 선생님을 떼어냈어요. 조 선생님의 뭐 할 일이란 사실 별게 아니에요. 빈 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고 잠잘 때까지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려보는 거죠. 조 선생님은 생선구이집에서 누구와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하느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나 더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텔레비전 속 사람들은 적어도 날 귀찮게 하지는 않으니까. 거인 구름. 아이들 틈으로 뛰어온 호두는 보리 뒤에 바짝 붙었어요. 호두의 눈이 시계추처럼 움직였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보리의 따은 머리 때문이에요. 보리가 움직일 때마다 따은 머리가 흔들렸어요. 흔들흔들.
호두의 손이 멈칫 보리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보리의 머리를 쭉 잡아당기고 말았죠. 아야, 선생님, 강호두가 또 괴롭혀요. 보리가 눈물을 찔끔거리며 외쳤어요. 조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얼굴에 건포도처럼 우글쭈글 주름을 잡고 소리쳤죠. 강호두, 이 말썽딱지야. 그만두지 못해? 그 손 놔! 호두는 그제야 보리의 따은 머리를 놓았어요. 선생님, 따은 머리가 나빠요. 자꾸 잡고 싶어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선생님이 회전문처럼 팽 돌아섰어요. 선생님은 호두의 변명이 못마땅했어요. 아까처럼 대충 넘어가려는 것 같았죠. 반면 호두는 속이 상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선생님은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철이는 공처럼 동그란 모양만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통통 두들겨야 해요. 보리는 문방구를 보면 그냥 가지 못해요. 예쁜 연필이나 스티커를 골라야 해요. 반장은 남의 실수를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선생님한테 일러야 해요. 호두도 다른 애들과 똑같아요. 눈앞에서 살랑이니 당겼을 뿐인데 정말 따은 머리가 나빴는데 호두는 보리의 따은 머리를 안 보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학교 옆 아파트 단지 위에 엄청나게 큰 먹구름이 떠 있었어요. 와, 무지무지 큰 거인 같아. 호두는 더 잘 보려고 발돋움을 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높이 들었어요. 저건 얼굴, 저건 손, 저건 다리. 그때 조 선생님이 외쳤어요. 모두들 줄 서서 팔 벌리자. 강호두, 빗자루처럼 서 있지 말고 움직여야지. 호두가 발돋움을 한 채 흔들흔들 보리 오른쪽으로 걸어갔어요. 선생님이 쩌렁쩌렁 소리쳤어요. 강호두, 똑바로 서자. 팔 벌리고. 호두는 처진 나뭇가지처럼 억지로 팔을 벌렸어요. 이마를 찌푸린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팽 돌렸어요. 마침 보리의 왼쪽에 선 철이가 팔을 위아래로 날갯짓했어요. 그러다 실수로 보리의 머리를 쳤고 보리의 빨간 안경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놀란 보리가 허둥대다 그만 안경을 밟아버렸어요. 으앙! 보리가 울음을 터뜨리자 조 선생님의 눈썹이 하늘로 치켜 올라갔어요. 선생님의 퉁방울 눈이 호두를 노려보았어요. 강호두, 또? 호두는 억울했어요. 선생님, 제가 안 했는데요? 조 선생님은 화산에서 터져나오는 용암처럼 말을 콸콸 쏟아냈어요. 발뺌을 하다니, 이 쌀밥에 숨은 돌멩이 같은 녀석, 주스에 빠진 날파리 같은 녀석, 교실 물을 흐리는 망둥이 녀석. 호두가 말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반장이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철이가 했어요. 조 선생님이 철이를 째려보았어요. 선생님의 사나운 표정에 철이가 움찔하며 눈을 옆으로 돌렸어요. 반장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네, 제가 봤어요. 철이가 보리를 쳤어요. 조 선생님은 하나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장과 보리 철이를 차례차례 노려보았어요. 선생님은 호두 같은 말썽딱지가 제일 싫었고 나머지 아이들이 그 다음으로 싫었어요. 한마디로 아이는 다 싫었죠. 이 성가신 녀석들을 바람이 확 쓸어가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조 선생님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반장, 선생님 말하고 있는데 끼어들면 되겠니? 반장이 고개를 수그렸어요. 죄송해요. 철이 넌 축구 교실 다닌다고 팔딱팔딱 뛰어다니더니 지금은 왜 달팽이가 됐어? 보리한테 사과 안 할 거야? 철이가 발끝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잘못했어요. 조 선생님은 보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머리를 묶은 빨간 방울도, 귀에서 달랑이는 딸기 귀고리도, 말짱한 체육복 소매에 달아놓은 색색의 단추도,
다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보리, 너는 학교에 오는 거니 패션쇼에 오는 거니? 튼튼한 학생용 안경 놔두고 멋부린 패션 안경을 끼고 다니다가 술렁술렁 벗겨지지. 보리가 죄송하다고 입을 우물거렸어요. 조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후드를 쏘아보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강호두, 어차피 넌 이따가 다른 말썽을 피울 거잖아. 조금 일찍 혼난 것뿐이지. 네가 앞으로 말썽을 안 피우느니 바람에 날아가는 게 더 쉬울걸? 안 그래? 그때 조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국기 개양대의 국기가 찢어질 듯 펄럭였고 나무들이 휘청휘청 몸을 눕혔어요. 운동장에 까끌까끌한 모래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은 눈을 꼭 감았어요. 바람은 조 선생님과 아이들을 휘감아 하늘로 들어 올렸어요. 으악! 엄마! 바람은 쏜살같이 달렸어요. 마을을 지나 들판을 넘어 숲을 건너 바다를 지나 사막을 가로질렀어요. 그러곤 높다란 산봉우리 위에 모두를 우수수 떨어뜨렸어요. 아! 거인이 좋아하는 맛. 조 선생님이 외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자, 모두 모여봐. 아이들이 선생님 양옆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하늘에서 천둥처럼 커다란 소리가 울려왔어요. 내 무릎에서 꼬물대는 요놈들은 뭐지? 좀 전에 아침을 먹어서 배부른데 디저트로 딱 하나만 먹어볼까? 맙소사. 선생님과 아이들이 떨어진 곳은 거인의 무릎 위였어요. 회색 거인이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회색 거인은 초록색 악어 꼬리로 이를 쑤시고 있었어요. 칩칩 소리를 내며 이 사이에 낀 걸 빼내더니 손가락을 천천히 굽혀 악어 꼬리를 튕겼어요. 그러고는 조 선생님을 대롱대롱 들어 올렸어요. 요게 제일 먹음직스러워 보여.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허우적거리며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나는 악어로 100가지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지글지글 구울 수도 있고 바삭바삭 튀길 수도 있어요. 보들보들하게 찔 수도 있어요. 거인이 말했어요. 싫어. 날로 먹을 거야. 선생님이 허겁지겁 소리쳤어요. 그럼 소스는 어때요? 나는 100가지 맛이 나는 소스를 만들 수 있어요. 찍어 먹기만 하면 되죠. 달콤한 맛, 상큼한 맛, 고소한 맛, 부드러운 맛, 매콤한 맛, 짭조름한 맛, 쌉싸름한 맛, 밍밍한 맛. 거인이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싫어. 나는 지금 너를 먹을 거야. 당장 먹을 거야. 잠깐만요. 조 선생님이 서둘러 외쳤어요. 난 맛이 없어요. 진짜예요. 나 대신 맛 좋고 영양 많은 아이들을 드세요. 조 선생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말해놓고 나니 정말 좋은 생각 같았어요. 호두가 펄떡 뛰었어요. 선생님 안 돼요. 아이들이 아우성쳤어요. 살려주세요. 조 선생님이 두 손을 모으고 거인에게 말했어요. 방금 들었죠? 아주 싱싱한 아이들이에요. 소리도 우렁차잖아요. 거인이 선생님을 도로 내려놓고 고민에 잠겼어요. 저 조그만 놈들이 더 맛있단 말이야? 그럼요. 조 선생님의 머리에 배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세상엔 똑같은 애들이 없어요. 다 다르죠. 그래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애들의 맛은 다 다를 거예요. 각기 다른 25가지 맛 중에 하나는 거인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조 선생님은 대뜸 보리의 어깨를 붙들었어요. 거인님, 얘는 어때요? 우리 반에서 제일 예뻐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가여운 보리가 새파랗게 질렸어요. 거인이 말했어요. 싫어, 다른 거. 선생님이 반장을 꽉 붙잡고 말했어요. 거인님, 얘는 어떤가요? 우리 반에서 제일 똑똑해요. 말하자면 종합 영양제 같이 훌륭하죠.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게 될 거예요. 반장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싫어, 다른 거. 선생님이 철이의 팔을 움켜쥐고 말했어요. 거인님, 얘는 축구 교실에 다녀요. 우리 반에서 운동을 제일 잘하죠. 아주 쫄깃쫄깃할 거예요. 철이가 울먹울먹 흐느꼈어요. 싫어, 다른 거. 조 선생님이 초조하게 다른 아이들을 살펴보았어요. 뭔가 남다른 맛이 있을지 생각하면서요. 민주는 글짓기를 잘하고, 나라는 그림을 잘 그리고, 은서는 목소리가 예쁘고, 정민이는 차분하고, 누리는 잘 웃고, 슬기는 인사를 잘하고, 다희는 노력할 줄 알고, 재윤이는 기발한 상상을 하고, 우찬이는 밥을 맛있게 먹고. 조 선생님은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선생님과 눈이 마주친 아이들은 뱀 앞에 개구리처럼 발발 떨었어요. 이윽고 선생님의 눈이 호두를 향했어요. 선생님이 호두의 귀를 잡아 끌며 말했어요. 얘를 한번 드셔보실래요? 엄청난 말썽꾼이라 맛도 독특할 거예요. 거인이 드디어 관심을 보였어요. 독특한 맛? 그게 어떤 맛인데? 호두가 깜짝 놀라 딸꾹질을 했어요. 조 선생님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글쎄요. 어쨌든 어린이는 다 연하고 부드러워요. 얘도 입에서 살살 녹을 거예요. 거인이 말했어요. 연하고 부드럽단 말이지? 그럼 네 녀석은 어떤 맛이냐? 조 선생님이 얼른 대답했어요. 고약한 맛이에요. 딱딱하고 얼얼하고 시큼털털하고 짜고 구려서 저를 먹으면 입에서 썩은 내가 날 거예요. 거인이 말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맛이잖아. 진흙에 찍어 먹어야지. 거인은 조 선생님을 거꾸로 집어들고 군만두를 간장에 찍듯 진흙탕에 콕 찍었어요. 선생님의 꼬불꼬불 긴 머리카락이 진흙 투성이가 됐어요. 거인은 조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잘근잘근 씹었어요. 거인의 이빨에 진흙 범벅 머리카락이 후두둑 끊어졌어요. 거인은 천천히 머리카락을 씹어 넘기곤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진짜 고약하고 끔찍하게 얼얼하고 지독하게 시큼털털한 맛이야. 최고야. 거인은 이번에야말로 조 선생님을 삼키려고 입을 쩍 벌렸어요. 거인의 입에서 쾌쾌하고 쿰쿰한 악취가 퍼져나왔어요. 조 선생님은 어항에서 막 꺼낸 금붕어처럼 퍼덕댔어요. 안 돼! 그 사이 호두는 걱정스레 거인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혼날 때만 해도 너무 크고 무섭게 보였던 선생님인데 바동거리는 조 선생님은 거인의 손가락보다 작은 메뚜기 한 마리에 불과했어요. 어떡하지? 호두는 고개를 쑥 내밀고 주위를 살폈어요. 순간 호두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거인의 무릎 위에 검은 털 하나가 삐죽 나 있었어요. 빳빳하게 곤두선 털은 대걸레만큼이나 길고 굵었어요. 조 선생님의 새치보다 보리의 따은 머리보다 100배는 더 당기고 싶은 털이었어요. 털, 살랑살랑하는 털, 까맣고 두꺼운 털, 털. 호두 머릿속이 오로지 털 생각으로만 꽉 찼어요. 호두는 손을 움찔움찔하며 털 가까이 걸어갔어요. 그러고는 거인의 털을 움켜잡고 행복한 얼굴로 힘껏 잡아당겼어요. 이야! 호두는 온 힘을 짜냈어요. 얼굴이 새빨개지고 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거인의 털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뽁! 마침내 호두가 털을 뽑았어요. 뒤로 자빠진 호두가 공처럼 떼굴떼굴 굴렀어요. 거인이 푸들푸들 떨며 울부짖었어요. 아! 따가워! 거인은 손에 쥐고 있던 선생님을 내팽개쳤어요. 선생님이 비명을 지르며 거인의 무릎에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호두는 거인의 까만 털을 들고 자랑스레 선생님에게 달려갔어요. 다른 아이들도 선생님을 부르며 선생님 곁으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둘러싸고 괜찮으냐고 지절댔어요. 선생님은 바이킹을 타다가 내려온 것처럼 후들후들 떨었어요. 내가 살았구나. 반장이 호두를 가리켰어요. 호두가 거인의 털을 뽑았어요. 거인이 아파서 선생님을 떨어뜨렸어요. 보리가 말했어요. 강호두는 진짜 아프게 당기거든요. 호두가 의기양양 웃었어요. 말썽딱지에 힘을 보여줘 신이 났죠. 호두는 보리를 보며 까들막거렸어요. 송보리, 나 잘 당기지? 보리가 호두를 째려보며 쏘아붙였어요. 응, 그래서 무지 아파. 네가 미울 만큼 아프다. 됐어? 맛없는 디저트. 아이들이 저희끼리 떠드는 동안 조 선생님의 얼굴은 햇볕에 말린 고추처럼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호두가 도와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아이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것도 거북살스러웠어요. 이제껏 조 선생님은 누구와 따뜻한 말이나 도움 같은 걸 주고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마음을 열 줄 모르는 딱딱한 성격 탓에 친구도 한 명 없었어요. 선생님이 손톱 끝을 잘근잘근 깨물며 중얼댔어요. 그래봤자 난 거인에게 먹힐 거야. 쓸데없는 일이야. 난 다 알아. 세상 일이 그렇잖아. 그래서 그래봤자 난 거인에게 먹힐 거야. 쓸데없는 일이야. 난 다 알아. 세상 일이 그렇잖아. 그래봤자 난 거인에게 먹힐. 하늘에서 쇠를 긁는 듯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우렁우렁 울려왔어요. 어떤 꼬물이가 내 털을 뽑았어! 회색 거인이 고개를 숙이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내려다봤어요. 거인의 커다란 눈동자가 카멜레온처럼 대룩대룩 움직였어요. 이윽고 거인의 눈이 호두 앞에서 딱 멈췄어요. 거인은 호두가 쥐고 있는 까만 털을 가만히 노려보았어요. 놀란 호두가 털을 툭 떨어뜨렸어요. 요 꼬물이 녀석, 너구나. 납작이로 만들어버릴 테다. 거인이 엄지손가락으로 호두를 꽉 누를 참이에요. 호두야! 조 선생님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호두는 재빨리 옆으로 펄쩍 뛰었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뒤로 물러났어요. 거인이 다시 호두를 향해 엄지를 꽉 눌렀어요. 호두가 떼굴떼굴 굴러 피했어요. 쾅! 떼굴떼굴, 쾅! 떼구르르, 쾅! 떼굴떼굴. 다행히 호두는 요리조리 잘도 도망쳤어요. 호두를 잡으려다가 지친 거인이 투덜댔어요. 디저트부터 먹고 꼬물이들을 모조리 눌러 없애야지. 조 선생님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동그랗게 말았어요. 이젠 꼼짝없이 거인 입에 들어갈 차례였어요. 그때 옆에 있던 반장이 선생님을 껴안았어요. 안 돼요! 선생님을 먹지 말아요! 보리와 철이도 선생님을 껴안았어요. 우리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반장을 따라 겹겹이 양파처럼 선생님을 애워쌌어요. 아이들은 두 팔과 다리로 서로를 꽉 얼싸안았어요. 선생님은 말캉말캉한 과육에 쌓인 복숭아 씨앗처럼 아이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조 선생님의 콧등에 땀이 맺혔어요. 숨이 막힐 듯 답답하고 찡찡했어요. 차라리 아이들이 거인에게 선생님을 먹으라고 했다면 조 선생님도 길길이 날뛰며 고약하게 굴었을 텐데 빙하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살며시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가슴 밑에서 간지럽고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자 더럭 겁이 났어요. 내가 왜 이러지? 거인은 조 선생님을 겹겹이 껴안은 아이들을 보고 얼굴을 잔뜩 찌푸렸어요. 디저트 위에 껍질이 붙었잖아. 부드러운 껍질은 역겨워. 거인은 아이들을 조 선생님에게서 벗겨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거인의 손가락은 드럼통처럼 크고 두껍고 딱딱해서 껍질을 벗기기 같은 섬세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맛없는 건 싫어. 거인은 투덜대며 두툼한 손바닥으로
무릎 위를 비질하듯 휙 쓸어버렸어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아이들과 선생님은 단번에 쓸려 나갔어요. 일행은 멀리 날아갔어요. 사막을 가로질러 바다를 지나 숲을 건너 들판을 넘어 마을로 돌아와 학교 운동장까지 날아갔지요. 바람은 운동장에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모두를 사뿐히 내려놓았어요. 아! 다시 학교로. 학교야, 돌아왔어! 호두와 아이들이 너도나도 함성을 질렀어요. 조 선생님은 휴 하고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축축한 목덜미를 닦아내자 손바닥에 진흙이 묻어나왔어요. 조 선생님은 부르르 떨며 아이들을 둘러보았어요. 방방 뛰고 달리고 뒹굴며 기뻐하는 호두와 아이들이 더는 골치 아프고 짜증스럽지 않았어요. 도리어 활기차고 씩씩하고 심지어는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세상에 맙소사. 조 선생님은 이마에 손을 대보았어요. 열도 없는데 이런 낯간지러운 생각이 들다니. 선생님은 아까부터 울렁대는 가슴이 걱정스러웠어요. 병원에 가볼까? 그럼 의사는 명쾌하게 말해줄지 몰라요. 몸살입니다. 그럴 땐 속이 울렁거리는 법이죠. 3일치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안심한 조 선생님은 약봉지를 들고 빈집으로 돌아가 텔레비전을 켤 거예요. 늘 그랬던 것처럼 채널을 돌리며 어제와 같은 저녁을 홀로 보낼 테죠. 내일도 모레도 조 선생님의 생활은 변함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자 조 선생님은 힘이 쭉 빠졌어요.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따르릉 때마침 수업 끝나는 종이 울렸어요. 아이들이 거인 얘기를 하며 교실로 향했어요. 조 선생님은 뒷덜미에 진흙을 손으로 훔쳐내며 생각했어요. 병원 대신 생선구이집에 갈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배 선생님만 괜찮다면요. 둘은 함께 생선을 발라 먹으며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배 선생님은 조 선생님을 귀찮게 하겠죠. 시시하고 지루한 이야기로 하품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조 선생님의 울렁대는 가슴이 저절로 진정될지 몰라요. 무엇보다 조 선생님은 별거 아닌 그 시시한 대화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으며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이젠 조 선생님 스스로 달라질 때였어요. 머뭇거리던 조 선생님은 이내 배 선생님 반으로 향했어요. 조 선생님의 발걸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산들산들 했답니다. 그나저나 호두는 교실에 얌전히 들어갔을까요? 그럴 리가요. 호두는 아이들 맨 꽁지에서 보리와 철이의 뒤를 따라 천천히 운동장을 걸었어요. 철이는 보리한테 안경을 망가뜨려 미안하다고 말하고 건물로 뛰어나갔어요. 어느새 보리랑 호두만 운동장에 남았어요. 호두는 보리를 불렀어요. 보리가 따은 머리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호두를 돌아봤어요. 왜? 호두가 보리에게 머리통을 디밀었어요. 자, 너도 당기게 해줄게. 당겨봐. 후회하지 마. 보리가 호두의 머리카락을 10손가락으로 안팡지게 움켜쥐었어요. 잠긴 문고리 돌리듯 호두의 머리를 힘차게 당기고 흔들었죠. 아야야야야! 호두는 저도 모르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꼬집히는 것보다 10배는 더 아팠어요. 보리는 호두의 머리를 실컷 흔들어내고서 아쉽게 손을 놓았어요. 머리 좀 당기지 마, 이 말썽딱지야. 보리가 깔깔 웃었어요. 호두도 삐쭉삐쭉 웃음이 났어요. 호두는 지금 남의 머리를 당길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아주 길고 두껍고 윤이 나는 거인의 털을 신나게 당겼으니까요. 호두는 보리에게 좋아 하고 약속하려다 말았어요. 오늘 과자를 실컷 먹었다고 내일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호두는 얼버무리며 하늘을 보았어요. 거인 구름이 멀리 산 너머로 가물가물 사라져가고 있었답니다.